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중대형 아파트들의 인기가 좀 무섭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대형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1분기 이 전국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이 초대형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2만 2천 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16%가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 언제까지 계속되게 될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언제든 고민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1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1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든든한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감을 가져다 주길 기원하면서 아마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번 한 주는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중요한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V를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다음 주 그 이후에 진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늦는 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 조기 대선 6월에 시행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때 되면 해소될 거다라고 그때만을 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5월의 마지막 주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의 자리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진행을 합니다.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면 상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주시는 선착순에 맞춰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진행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상담 내용으로 하면은 이제 재개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무려 용산에서 진행되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과 1대1로 만나서 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용산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1대1 대면 상담 시간에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방송 시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분석을 도움 주시고 있는데 오늘 알려주실 지역도 용산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인가요? 네,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앞으로 용산 개발 다양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용산이 맞았네요. 용산의 청파동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청파동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입지부터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죠? 네,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서계동,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 청파동 3가까지 이 4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이제 하나의 큰 행정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용산에서 그다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청파동이 어디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자, 보통 이렇게 이 서울역 가는 길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역을 가게 되고요. 이 서울역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길게 붙어 있는 지역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서울역을 많이 이용하더라도 이 청파동을 이제 가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쪽은 이 서울역의 동쪽편에 동쪽편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서울역 광장이 있고 이제 나오면은 뭐 이제 빌딩 숲이 펼쳐져 있는 이제 이쪽이 이제 서울역의 동쪽편. 하지만 청파동은 이 반대쪽인 서울역의 서쪽편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의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용산의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바로 붙어서 마포구 공덕동 그리고 중구 만리동 이제 총 3개의 이제 구가 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청파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파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교통을 이제 꼽을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울역에 있는 1호선, 뭐 4호선,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 뭐 저희 공항철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지금 현재 A도 있고 나중에 미래의 B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X까지 있어서 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고, 또 서울역뿐만이 아니고 밑에 여기 이제 남영역하고 숙대입구역 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1호선 그리고 4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 효창공원 앞역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도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이 철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파동의 입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작하면서 이 청파동이 앞으로 용산에서 개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용산에서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한남동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남동보다 이 청파동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용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여기 이제 보광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한남동 옆쪽에 유엔빌리지 그리고 이제 동부 이촌동 등 굉장히 뛰어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거나 이 완성에 이제 근접한 이제 그런 이제 완성형에 이제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장입니다. 자,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는 저개발, 개발이 이제 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이 성장이라는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만나서 이제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철길을 따라서 이 경부선 철길을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도의 동쪽편 같은 경우에는 뭐 후암동이라든지 이태원동,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보광동, 한남동, 동부 이촌동 등 과거부터 좀 이제 부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이 많이 된 이제 지역이 있고요. 철도의 서쪽편으로 가면은 뭐 청파동이라든지 뭐 이제 효창동, 용문동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철도라는 운송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역 간의 단절을 유발시킨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철도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왕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단절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길을 좌우로 두고 이제 균등하게 균형 잡힌 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쪽은 개발이 이제 더 되고 한쪽은 개발이 덜 되는,
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청파동이 개발이 조금 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 경부선 철도 동쪽 편에 있는 한강로를 찍은 이제 사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큰 대로 옆에 양옆으로 이제 빌딩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죠.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는 철길의 서쪽 편입니다. 자, 서쪽 편에 바로 붙어 있는 청파로인데요. 자, 6차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1층짜리, 뭐 또 2층짜리 굉장히 이제 단층 건물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자, 불과 이 오른쪽과 왼쪽 사진은 한 100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용산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용산을 가로지르는 이 철길이 지하로 내려간다면은 어떤 모습이 이제 발생이 될까? 현재는 이렇게 지역이 단절이 되어서 이제 불균형한 개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철길이 이제 내려가서 이 단절감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왕래가 이제 편하게 되면서 이제 균형 잡히게 개발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던 청파동의 이런 지역의 이제 상승감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서울역 인근이라든지 용산역 뭐 인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의 시너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향후 용산 개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 바로 이 청파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용산에서 저개발된 그래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지역 청파동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지상 경부선 철도를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이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언제쯤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경부선 지하화 사업 진행 속도는 좀 어떤지,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자, 서울시에서는 단순하게 이 서울역에서 용산역만 이제 지하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6개의 노선 총 67.6km 전체 구간을 지하화 시킨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부적인 노선도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청파동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지역인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요 구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 법안 또한 나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2025년 1월 31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시행된 법안인데,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관련 이제 법안이 이제 시행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또는 부지 통합 개발에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것, 철도를 땅에 파묻는 이런 사업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일반 이제 건물 하나 짓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리고 있는 뭐 67km에 달하는 모든 구간을 지하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도 들고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청파동에 영향을 끼칠 그런 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요 구간만 일단 지금은 보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쪽 구간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뻗어 있는 이 철도 중에서 지하로 파묻을 만한 이 거리는
요 정도 구간입니다. 자, 용산역부터는 다시 이제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실제로 지하화되는 구간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전까지의 구간이고, 구간의 거리는 약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곡선으로 돼 있지 않고 직선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2km 남짓의 직선 구간을 지하로 매립을 한다.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이제 높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까지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뿐만이 아니고 또 용산공원 개발, 그리고 이제 용산역 국제업무지구까지 이 경부선 철길을 이제 두고 굉장히 이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 개발 이제 시기에 맞춰서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지하화 시킨 이제 상부 쪽에 공원과 이런 발전되는 이제 모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지상 철도 노선 사이로 용산의 오른쪽과 왼쪽이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지하화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이 서쪽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게 될지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사업으로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말씀 주셨지만 이 청파동이 또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용산의 개발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좀 챙겨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가장 먼저 용산 공원 개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청파동 있고, 이 경부선을 건너가면은 바로 이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던 이 용산공원이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는 이 용산 가족공원을 비롯해서 일부 공간만 민간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다 이제 공원화 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합 기본 계획이 이제 고시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자, 여기가 이제 청파동 끝자락이고, 여기 이제 서울역의 북쪽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자, 사업 개요를 보면은 한화 이제 그룹에서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시설 구성으로는 뭐 업무 시설 당연히 들어오고요. 뭐 숙박이라든지 판매, 마이스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성역에 있는 이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가 서울역에도 들어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착공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8년도까지 완공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업무타운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자, 청파동이 이렇게 있고, 이 청파동의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용산 일대에 굉장히 넓은 부지에 개발되는 사업이고요. 자,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만 무려 49만 5천 제곱미터, 약 15만 평 정도 되는 이런 그런 부지 면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코레일과 SH공사가 나눠서 이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이 공기업에서 나서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코레일과 SH공사는 이 공공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까지만 완료하고, 이 조성된 부지를 민간에 판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업무 이제 관련된 사업 계획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총 3개의 업무 존으로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가장 중심에는 국제업무존으로 해서 뭐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전시 컨벤션, 뭐 상업 문화 또는 이제 이 용산
여기 있다 보니까 이 환승 이제 체계까지 갖추는 이제 그런 이제 중심 시설이 될 거고요. 자, 그 옆으로 해서 업무 복합전이라고 해서 ICT 기반의 미래 신산업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주력으로 이제 유치하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국제 업무지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이제 기업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설 것으로 자, 이들을 위한 뭐 주거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넣는 이제 그런 업무 복합존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지원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종사자라든지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아파트를 또 넣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용산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었는데 또 이번에는 이 청파동 지역이 워낙에 이 노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파동 좀 가까이 들어가서 이 재개발 추진 현황은 어떤지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청파동 같은 경우 이미 사실 낡을 대로 많이 낡아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파동의 일대 굉장히 이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청파동의 구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청파동의 거의 반 이상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북쪽, 그러니까 서울역과 이제 가장 붙어 있는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2차로 선정된 서계동 통합구역이고요. 규모는 지금 현재 청파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자, 전체 면적 약 한 3만 4천 평 가량 되고요. 자, 면적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대 수도 가장 이제 규모가 큽니다. 2,93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정비 계획안이 입안되어서 구역 지정의 이제 정비 계획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파동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청파 이제 서계 통합구역 이제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한 6천 평 정도 되고요. 규모는 741세대가 들어설 예정.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속통합기획 1차로 선정된 청파 2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 5천 평 가량 되고요. 서계동 통합구역 다음으로 큰 구역입니다. 전체 이제 세대수는 1,905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또 이제 청파 1구역을 보면은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에서 진행되는 이 개발 사업 중에서 규모는 이제 가장 작습니다. 전체 이제 세대수 713세대, 713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대신에 규모는 작지만은 사업 속도는 가장 빠른데 현재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가장 최근에 후보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지정된 청파 3구역이고요.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정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업 면적이 약 한 15,000평 가량 되다 보니까 여기도 한 1,500세대 전후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좀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도 크게 구역이 다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파동 일대에 투자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청파동.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용산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또 청파동을 이제 많이 지목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좋을 그럴 지역이고요. 자,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이제 경부선, 철길, 그리고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청파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파동에 어떻게 보면 용산의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재개발지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투자금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곳 외에 또 다른 이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 자, 이런 곳들에 조금 투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에 조금 선제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일러드렸는데요. 이런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서울지역번호 02-2638-3961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 용산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역세권 사업 그리고 재개발 투자 관련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방송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소장님과 나눠보실 수 있도록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다양한 사연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문자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뒷번호 992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곳들은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구역계가 그려져서 추진되고 있는 곳 말고 향후에 구역 편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을 하나 추천을 해줬습니다. 구역 내에 있는 물건보다 확실히 금액은 싸서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런 물건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구역이 있으면은 자, 현재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구역이 이제 그려져서 추진 중인 이제 그런 이제 구역 내에 있는 매물은 사실 이제 금액대가 비싸니까 이 옆에 있는 매물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향후 구역계에 편입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이제 보고 투자한다. 이제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투자법은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구역에 향후 편입되는 거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사면은 굉장히 좋은 것도 맞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제 구역에 편입된 사례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간략하게 이제 두 가지 사례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이슈가 이제 커지면서 모아타운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자, 여기 모아타운이 처음에 요 정도 조그마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2년도 1월 달에 지정이 된 구역인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3년도 11월 달에 구역이 확정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기존에 있는 구역보다 더 크게 확장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자, 추진 과정에서 이 구청의 권고로 구역이 좀 더 확장된 경우도 있는데, 자, 현재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이 개포사동에 있는 개포 1구역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원래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주민들끼리 이제 구역을 이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이제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지만은 구청에서는 이 진입로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전면부에 있는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구역계 옆에 있는 곳에 이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사실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구역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역 옆에 이제 매물을 사서 이 구역이 확장이 되면은 굉장히 좋죠. 적은 돈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아까 제가 되는 사례만 이제 말씀드려서 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역에서 최초 구역에서 제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역 내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도 혹시나 이 사이드 쪽에 매입했다가 나중에 구역에서 제척돼 버리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제척이 되지 않는 이 중심부 쪽에 투자를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구역이 지정된 곳도 혹시나 이제 빠질까봐 좀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 반대로 이 시청자분처럼 애초에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 투자해서 구역의 이제 편입을 노린다. 상당히 위험한 투자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위험하고 이제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 지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하나만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구역이 있고 이 구역 옆쪽에 매물을 매입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편입이 되지 않고 편입이 안 되고 요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나중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재개발 구역계가 그려질 수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가 산 매물이 있고 요 인근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뭐 큰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재개발이 이제 힘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구역을 그리기 힘든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역이 좋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지역이 탐나는 한에 있더라도 서울에는 금액대별로 또는 위치별로 굉장히 다양한 재개발 투자처가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저렴한 매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 투자라는 것이 아무리 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법입니다. 자 진행 과정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는 투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우리 재개발 투자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6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17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짤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사가정역 인근의 면목 두산 아파트 2단지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에 문자를 보내주셨다는 건 투자 가치가 궁금하신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면목동에 있는 면목 두산 2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생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뒤에 이제 대형마트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랑천 옆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사가정역까지 한 300m, 한 300m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살기에 좋은 아파트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향후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다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이 사가정역 앞에 있는 이 면목 두산 아파트 2단지를 보면은, 자, 여기 아파트 자체가 1995년에 준공돼서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죠. 자, 그리고 세대수는 약 한 170세대
170세대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0년 정도, 30년 넘은 이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재건축을 많이 보잖아요. 재건축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적률, 현재 사용 중인 용적률인데, 자, 현재 사용 중인 용적률이 무려 480%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한 100%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나와야지 재건축하는데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면목 두산 2차 아파트 같은 경우,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무려 480%나 사용되어 있는 자,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아파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인근에 학교도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의 이제 그런 가치를 따질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보이는 요소가 주변의 초등학교 여부인데, 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들이 뭐 중국초등학교라든지 면남초등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가 더 있고요. 자, 여기가 각각 직선 거리로 500m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도보 거리로 따지면은 한 700에서 800m 정도 나올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 이제 어린 자녀들이 도보를 이제 통학하기에는 사실상 좀 거리가 이제 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면목 두산 2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가정역, 면목역 인근 요 일대 여기 이제 빌라촌들이 전부 다 재개발에 추진 중입니다. 구역 지정된 곳도 많고요. 구역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초기 단계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면목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가 다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 주거 환경, 자, 일대의 주거 환경도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이 신축 아파트를 아무래도 이제 시세를 좀 높게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좀 기존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효과라고 하죠. 이런 키 맞추기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저기 면목 두산 2단지 아파트 여기가 좀 특이한 게 구성이 33평하고 53평 두 개 이제 타입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53평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기 드문 대형 평형대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면목동 인근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 중소형. 자, 그러니까 한 20평대에서 30평대 위주의 아파트 구성이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될 이쪽 지역도 대부분 다 중소형 평형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최근에 이제 추세가 대형 평형대를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형 평형이 필요한 수요자층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대에 거의 유일한 대형 평형의 아파트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이 50평 대형 평수에 대한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청자분께서 뭐 33평을 보유하고 계신지 53평을 보유하고 계신지 따로 이제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50평대 대형 평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으로 접근했을 때는 메리트가 없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 또는 이제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긴 했지만 대형 평형이라면 조금의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6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5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억 초중반대 정도로 재개발 초기 빌라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구로구부터 광진구까지 여러 지역을 살펴봤는데 어떤 포인트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억 초중반대로 그에 맞는 투자처를 좀 찾고 계시는데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지 어렵거든요. 소장님 좀 도와주실까요? 네, 서울이 사실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은 투자처로 봤을 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 특히 이제 1억 한 중반대 시청자분께서 이제 보시는 1억 중반대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을 콕 집어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처를 찾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자, 가장 1번 우선적으로 볼 거는 당연히 이제 주변의 아파트 시세겠죠. 자, 이게 우리가 재개발지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자, 미래의 아파트 자, 미래의 아파트를 지금 저렴하게 살려고 이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래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미래 아파트가 딱 돼버렸는데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낮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적은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좀 이제 숫자로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억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을 들여가지고요. 자, 4억짜리 빌라를 샀고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한 5억 내외는 발생할 거다라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그렇게 4억짜리 빌라를 산 다음에 5억이라는 추가 분담금을 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산 이 미래 아파트의 원가는 9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9억을 주고 미래 아파트를 미리 샀는데, 자, 근데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뭐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밖에 안 한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투자 수익이 굉장히 적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산 지역이 뭐 아파트 시세가 뭐 한 15억, 한 18억 정도 한다. 굉장히 이제 좀 상급지에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똑같은 투자금, 똑같은 매매가를 줬지만은 나중에 얻는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셨다고 하지만은 아파트 시세, 뭐 예를 들어서 뭐 84 타입이든 59 타입이든 서울에서 이제 쭉 순위를 세워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지역,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보고 봐야 되고요. 먼저 보고 이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파트 가격 말고 자, 이제 빌라 가격이 낮은 곳을 좀 봐야겠죠. 자,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산 빌라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포함하는 게 어쨌든 간 아파트 이제 원가가 되는 건데, 자, 내가 산 빌라 가격이 또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중에 얻는 수익이 적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억짜리의 투자금이 같더라도 5억짜리 빌라냐 4억짜리 빌라냐에 따져봤을 때 전세가에 따라 가지고 투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전세가는 나중에 또 부채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같은 투자금이다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낮은 곳을 이제 찾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제 빌라 이제 매매가 그리고 높은 아파트 시세,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려해서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패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뭐 사업성이라든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뭐 전세 순환율 뭐 이런 부분들, 뭐 신축이니 구축이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일단 그 지역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뭐 전문가의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지역들을 임장 다녀 보면서 한번 보는 눈을 이제 키워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제 쭉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한번 투자처를 이제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골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더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잠시 후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305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고덕동 역세권 시프트 추진 지역에 투자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매가는 5억대에 투자금은 2억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고덕으로 가보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고덕동의 역세권 사업, 역세권 시프트 진행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 지역일 것 같은데, 자, 시간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드렸던 상담 내용하고 약간 이제 연장선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강동구, 그 중에서도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도 이제 최상급지로 속하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시움이라든지 밑에 이제 아르테온, 이제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한 이 아파트의 시세가 20억을 넘어갑니다. 자, 서울에 20억 이상 가는 아파트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동구, 고덕동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에 뭐 투자금이 대략 한 2억대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투자금이 이제 강동구 내에서 매매가 5억, 투자금 2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비싼 감이 이제 없잖아 있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이긴 하지만은, 자, 하지만은 이 고덕동이라고 하면은 강동구 내에서도 최상급지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고덕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딱 보이는 부분이 여기 고덕 비제밸리죠. 여기 이케아 들어있는 고덕 비제밸리 업무타운이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호선도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 조만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주거 지역과 이 배후의 업무시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올 지하철 역사까지,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삼박자가 맞춰진 지역이 고덕동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은 미래에 좋은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수장님.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입지도 좋고 뭐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굉장히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사업성이거든요. 자, 아무리 좋은 지역이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분담금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라는 최상급지에 있으면서도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세권 사업에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용산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